반갑습니다.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요즘 온도가 뚝 떨어져서 많이 힘드시죠?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힘드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도 함께 눌러주시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한자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 친구들이 바로 얘네들이에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습이 되겠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하지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배울 학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속담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어떠한 습관을 들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지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배운다는 거는 정말 그 배움에 대한 습관을 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배울 학자를 살펴보면요. 어린아이가 손에 책을 들고 가르침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이 배울 학자예요. 여기에서 이 X자 2개가 있는 거 있죠? 우리는 이것을 사길효자라고 합니다. 사길효. 배울 때 어떡하죠? 학교나 이런 어떤 학습 공간에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울 학자가 되고요. 우리 또 학습하면 익힐 습자가 되겠지요. 기두자에다가 흰백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익힐 습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요거는 기두자예요. 이것은 흰백. 새의 깃털은 딱 이렇게 새들이 날 때 보면 새의 깃털은 어때요? 하얗습니다. 그래서 흰백이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익힌다는 것은 새로 비유를 하면 새가 태어나면 바로 날지 못하잖아요. 수없이 많이 이렇게 날개짓을 해서 날아가는 것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흰백자, 흰백이 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새는 백이니까요. 100번 날갯짓을 해야 날아가는 것을 익힌다 해서 익힐 습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정말 쉬우실 겁니다. 우리가 습관은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책 읽는, 손에 책을 늘 잡고 있는 습관을 기리도록 우리 자제분들이나 자녀분들한테 가르쳐주면 참 좋겠지요.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학년이 되겠습니다. 학년은 1년간의 학습 과정의 단위를 학년이라고 합니다. 살펴볼까요? 해년, 우리는 이것을 해년이라고 합니다. 또 이 해는 그 나이와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나이를 가리키고 또 연령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이 해년자는요, 벼화자, 사람인자, 일천천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한자어예요. 이것이 벼화, 사람인, 일천천. 이거는 많다라는 뜻이죠. 우리 가을에는 어떤가요? 가을에는 수확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많다라는 의미는요. 그리고 우리가 봄에 벼를 심어서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잖아요. 나중에 벼가 자라는 기간에서 연월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벼가 자라는 기간을 1년으로 쓰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년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한자 단어가요. 선심이 되겠습니다. 착할 선자에 마음 심자. 착한 마음을 우리는 선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착할 선. 이 착할 선은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양양자가 있죠? 양의 머리 뿔이에요. 머리, 그 다음에 뿔. 이거는 몸이고, 이건 꼬리가 되겠죠? 이래서 이 착할 선자는 양처럼 순하고 부드럽게 말을 한다 해서 착할 선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심 하게 되면 마음심자죠. 마음심. 착한 마음을 우리는 선심이라고 합니다. 이 심자는 우리 이 가슴 속에 있는 심장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착할 선자는 또 다른 의미는 없을까요? 다른 뜻으로는 좋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도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선도하게 되면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걸 우리는 선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도. 이런 도에다 여기에다가 마디촌을 붙여서 인도할 도. 그래서 선도하게 되면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선도라고 하죠. 또 좋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훌륭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하다. 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사람 참 선행을 많이 했어요 라고 할 때 선행.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죠? 훌륭한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착하다, 좋다, 훌륭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 같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가 살펴볼 한자 단어는요. 정직이 있겠습니다. 바를 정, 곧을 직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곧음을 우리는 정직이라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를 정. 이 바를 정자는요. 여기에 그칠지가 있죠. 한일자와 그칠지의 결합이에요. 한일의 그칠지. 이 글자를 우리가 해체를 해보면 하나밖에 없는 길에서 잠시 그쳐서 멈추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를 정,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직이라고 했죠? 정직. 곧을직자, 눈목자에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곧을직이라고 합니다. 곧을직자. 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곧을직자는 10사람의 눈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바른지 어떤지를 살펴보는 거죠. 무엇을? 숨어 있는 것을. 다시요. 10사람의 눈으로 숨어 있는 것을 살핀다. 곧은지 바른지를 살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이자는요. 무슨 그 L자처럼 생겼죠. 영어로는 또 그 한글에서 자음에서는 니은처럼 생겼습니다. 이것은 스물은자의 예자예요. 스물은자. 이런 자가 있었죠. 조선생, 손톱조의 장인공의 크. 옆으로 삐져나왔어요. 여기에 마음심자. 어떻게 해요? 손톱조. 그 다음에 공. 얘는 크. 얘는 마음심. 그래서 어떻게 썼죠? 조 선생 공이 크십니다. 다시요. 조 선생 공이 크십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언덕 붙자가 붙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물은자라고 합니다.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10사람의 눈으로 숨어 있는 것을 살핀다 해서 곧을직자가 됩니다. 정직을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앞에 이렇게 나무 목자가 붙으면 우리는 이것을 심을식자로 배웠어요. 어떻게 해요? 나무는 곱게 심어야 곱게 자란다 해서 심을식자.
기억나시지요?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 단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살 활자에 움직일 동자. 힘차게 몸이나 생각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살펴보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혀설자. 우리는 이것을 살활. 이것은 혀설자지요. 혀설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는 뭐죠? 살아있다는 증거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혀로 물이 흐르듯이 말을 콸콸콸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해서 살활자 이렇게 전에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활동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동자가 되겠죠. 무거울 중자에 힘력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움직일 동이라고 합니다. 이 움직일 동은 이것은 무거울증이죠. 무거울증. 이 무거울증자는요. 사람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가 이 무거울증자예요. 여기에 보면 요거의 부수는 이렇게 밭과 토지를 의미하는 건데 이 안에는 이것이 그냥 자형으로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력자가 결합이 돼서 무거운 것을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요? 힘을 써서 움직인다 해서 움직일 동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자가 가지고 있는 부수들을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글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자를 기억하시면 정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누누이 제가 강조를 해서 드리지만 부수를 안 다음에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가 규칙이 되겠는데요. 법규자에 법칙, 칙자. 어떤 일을 할 때 여럿이 다 같이 따라 지키기로 약속한 것을 우리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살펴보아요. 하나, 둘, 셋, 넷. 지아비부에 볼견자가 결합이 돼요. 우리는 이것을 법규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아비부라고 했죠. 지아비부, 또 남편부. 남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법규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훌륭한 사람은 사물을 옳게 본다 해서 법규자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배우냐면 그런 걸 다 자세하게 알려면 사실 머리가 아플 때가 많아요. 이게 지압이잖아요. 우리 옛날엔 어땠습니까? 집안에서 아버지의 말이 최고였어요. 아버지는 즉 누굴까요? 지압이면서 남편의 말이 최고인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보는 것은 법이다. 또 남편이 보고 말하는 것은 법이다. 라서 법규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이죠. 조개패에 선칼도방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을 법칙칙이라고 합니다. 얘는 재물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물건을 칼로 공평하게 자른다 해서 법칙, 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조개패가 재물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정확하게 칼로 자르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다? 법칙, 칙자다. Nope. 규칙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법칙, 칙자가 나중에 문장에서 배우겠지만 어떠한 문장에서는 고증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거는 차후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한자 끝장 김쌤이었습니다.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